안녕하세요. 현희씨의 달콤한 시 프로그래밍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차원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 시간 영상을 못 보신 분은요, 저번 시간 영상부터 시청하신 후 이번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차원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라는 배열과 B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배열의 이름은 1차원이든 2차원이든 무조건 그 배열의 시작 주소다. 즉, A라고만 쓰면요, 이 배열의 시작 주소인 포인터를 말한다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B라고 쓰면 이 B 배열의 시작 주소인 포인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즉, 1차원이든 2차원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시작 주소인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가지 더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차원 배열에서는 배열의 이름도 그 배열의 시작 주소지만 배열의 이름에 행첨자를 쓰게 되면 이건 행의 시작 주소가 됩니다. 즉, A라고만 쓰게 되면 얘는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쓰면 영행의 시작 주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2차원 배열에서는요, 원소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인덱스가 2개씩 붙어야 됩니다. A00, A01, A10, A10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2개씩 붙어야 각각의 원소를 가리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2차원 배열에서 만약에 행첨자가 쓰게 되면 얘는 영행의 주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1이라는 행첨자를 쓰게 되면 맞아요, 얘는 1행의 시작 주소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에서 A0이다 라고만 쓴다면 얘는 1행의 시작 주소를 의미하게 되고요. A1이다 라고 쓴다면 얘는 1행의 시작 주소, 그리고 A2다 라고 쓰게 되면 얘는 2행의 시작 주소를 말하게 됩니다. 결국은 2차원 배열에서 행첨자만 쓰게 되면 얘는 각 행의 주소를 나타낸다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B배열에서 이 0배열의 영행의 주소는 B0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1행의 주소는요, B1이고요. 2행의 주소는요, 맞아요, B2가 됩니다. 아, 2차원 배열에서는 각각의 원소값을 가려면 인덱스가 2개가 붙어야지 각각의 원소값을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2차원 배열에서 행첨자가 쓰게 되면 행의 주소, 행의 주소, 행의 주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 A라고 쓰게 된다면 이 A는 배열의 시작 주소인 여기를 말하게 되죠. 그러면 A0이라고 쓰게 된다면 얘는 A0행의 주소니까 여길 말하게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가 갖고 있는 주소값이나 A0행이 갖고 있는 주소값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배열의 시작 주소는 0행에서 시작을 하니까 A0행이 갖고 있는 주소값이랑 A랑 갖고 있는 값은 같게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B라는 배열의 이름이 갖고 있는 주소값이랑 B의 영행이 갖고 있는 주소값은 일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바로 포인터를 연산할 때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인데요. 2차원 배열에서 포인터 연산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행 단위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즉 여기 주소가 A라면 1행의 주소는 A 플러스 1이 되고요. 2행의 주소는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 말은 2차원 배열에서 배열의 이름의 증감은 일씩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 단위로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B배열의 이름이 B라면 이 1행의 주소는 B 플러스 1이 되고요. 2행의 주소는 B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2차원 배열에서 배열의 이름을 연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열이 2개짜리다 라고 하면 8바이트씩 증감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배열이
3열짜리다 라고 하면 4바이트짜리 3개를 증감하게 돼서 12바이트씩 증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열의 이름에 행점자를 붙이게 되면 그 연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주소가 A0이죠? 여기에서 플러스 1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열 단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말은 배열의 이름도 포인터고 배열 이름의 행첨자도 포인터인데 배열 이름의 연산은 행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배열 이름의 행첨자의 연산은 이렇게 열 단위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영행의 요 시작 주소를 우리가 B0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이 다음 원소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B0에 플러스 1한 주소값. 여기 주소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B0에 플러스 2한 주소값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에 행첨자를 붙이면 연산이 열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B0 플러스 1은요. 요 두 번째 원소의 주소값인데요. 주소의 역참조, 즉 B0 플러스 1이 가리키는 값 하게 되면 얘는 원소를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B0 플러스 2 하게 되면요. 세 번째 원소의 주소값을 갖게 되는데 B0 플러스 2가 가리키는 값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맞아요. 세 번째 원소값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열 원소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어요? B00, B01, B02로 접근을 했었죠. 즉 01, 02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B0 플러스 1의 역참조, B0 플러스 2의 역참조 해도 원소값이 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완벽하게 일치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제가 1차원 배열이나 포인터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뭐예요? 이 인덱스가 의미하는 건 바로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 역참조를 의미한다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A00번째 방을 접근하고 싶을 때 2차원 배열에서요. A00방을 접근하고 싶을 때 어떻게 쓰는 표현이 가능하냐 하면요. A0번째 방이 가리키는 값 이렇게 하고 열만 인덱스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다시 행을 인덱스로 표현하고요. 플러스 0이 가리키는 값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아니면 모두 다 별표로 표현하는 이런 표현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인덱스가 자꾸 배열에서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덱스는 사실 역참조 연산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인덱스가 의미하는 건 A 플러스 0이 가리키는 값, C 플러스 0이 가리키는 값 이런 뜻이죠. 때문에 이렇게 별표로 쓰셔도 그 결과는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차원 배열의 비밀을 알듯이 2차원 배열의 비밀을 아실 때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2차원 배열의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2차원 배열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1차원 배열이 여러 개 있으면 결국 2차원 배열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1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려면 포인터 한 개 필요하다 그랬죠? 즉 A라는 포인터가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연속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한다라고 하면 A라는 포인터 이름으로 1씩 증가하면서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는 게 뭐였어요? 배열이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1은 여기 두 번째 원소 주소, A 플러스 2는 세 번째 원소의 주소, A 플러스 3은 네 번째, A 플러스 4는 다섯 번째 원소의 주소인데 이 주소에 역참조하는 방식으로 이걸 썼다고요. 그쵸? A 플러스 1의 역참조,
A 플러스 2의 역참조에서 각각의 원소를 가리키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뜻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랑 완벽하게 같다고요. 그쵸? 이건 결국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랑 완벽하게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1차원 배열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차원 배열은 포인터 한 개로 만들어진 자료형이다. 포인터를 주소 증가하면서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진 자료형이 바로 1차원 배열이고요. 때문에 1차원 배열의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소 증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맞죠? 주소 증가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배열의 인덱스는 무조건 주소 증가가 안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0이 가리키는 값 A 플러스 0의 역참조, 즉 주소 증가가 안 됐기 때문에 배열의 인덱스는 항상 0번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포인터 하나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가 1차원이라며요. 그럼 2차원은 뭘까요? 여러분들 포인터가 하나 있어서 1차원을 만들어진다면 이런 1차원이 연속적으로 있다면 1차원으로 연속적으로 있는 게 이게 바로 뭐죠? 2차원이에요. 뭐 2차원 배열이 별거 아니죠? 1차원 배열 여러 개 있으면 2차원이고 2차원 배열이 여러 장 있으면 3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원 배열을 하나 만드는데 포인터 한 개씩 필요하다면 1차원 배열을 여러 개 만들려면 포인터가 여러 개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포인터가 하나 필요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데 포인터가 여러 개 필요할 때 뭐를 선언을 해주세요? 포인터 배열을 선언을 해주는 거죠. 포인터 3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차원 배열을 만들 때 포인터 1개가 필요하다면 2차원 배열을 만들 때는 포인터가 여러 개 필요하니 포인터를 배열 형태로 선언해서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포인터를 3개를 선언해서 첫 번째 포인터 변수 이름은 A0, 두 번째 포인터 변수 이름은 A1, 세 번째 포인터 변수 이름은 A2겠죠. 그리고 각각의 포인터 변수가 주소를 저장을 하는데 어떤 주소? 1차원 배열의 주소를 각각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0이라는 애가 1차원 배열의 주소를, A1이라는 애가 1차원 배열의 주소를, A2라는 애가 1차원 배열의 주소를 저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포인터가 이 주소값을 갖게 되면 얘가 A0이면 여기 주소는 뭐겠어요? A0 플러스 1이고 여기 주소는 뭐겠어요? A0 플러스 2, 여기 주소는 A0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 주소는 A2, 여기 주소는 A2 플러스 0, 1, 여기 주소는 A2 플러스 2, 여기 주소는 A2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즉, 포인터 변수를 1씩 증가하면서 다음 원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인터 변수를 1씩 증가하면서 다음 원소를 가리킨다는 건 이 원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돼요? A 0번째의 0번방, A 0번째의 1번방, A 0번째의 2번방, 0번째의 3번방. 즉, 2차원 배열처럼 00, 01, 02, 03, 04, 00, 20, 21, 22, 23, 24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아, 1차원 배열이 포인터 하나로 1씩 증가하면서 만들어진 자료 구조라면 2차원 배열은 포인터를 여러 개 선언한 포인터 배열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라서 이 포인터로 1씩 증가하면서 원소에 접근을 하는 거죠. 00, 01, 02, 03, 04 이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행첨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다음 원소에 행첨자에 플러스 1, 2, 3, 4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인터 배열의 이름이 뭐예요? 이 포인터 배열의 이름이 A죠. 그러면 이 포인터 배열의 이름이 A면 여기 주소가 A죠. 그럼 여기 주소는 뭐예요? A 플러스 1이에요. 여기 주소는 뭘까요? A 플러스 2예요. 결국은
포인터 배열의 시작 주소가 A고 포인터를 1씩 증가하면서 다음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고 있죠. 얘는 뭐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포인터의 포인터, 포인터의 포인터, 즉 이중 포인터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열의 이름은 이중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 즉 포인터 연산을 하는 거고요. 포인터가 주소값을 갖고 있을 때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1차원 배열이 포인터 한 개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라면 포인터가 여러 개 있는 포인터 배열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차원 배열에서 이런 포인터 배열과 관계를 잘 아셔두시는 게 앞으로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혹시 포인터 배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요, 저희 영상 포인터 배열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두 시간에 이어서 2차원 배열과 포인터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